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 이거 드라마 대사인데요. 야, 이거 의사한테 그렇죠. 들으시고. 놀랍죠. 저는 건강이 타고났거든요. 지금도 뭐 타고난 건강으로 아주 뭐 좋습니다. 운동 안 해도 끄떡 없어요. 진짜 스트레스도 잘 안 받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어쩐지 건강 검진을 한번 했는데 좀 정밀 검진을 해라. 그래서 정밀 검진을 했더니 약을 먹으래요. 뭐 혈전, 뭐 제가 피가 좀 뻑뻑하다고. 그래서 이제 타다가 먹었어요. 뭐 한 2년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뭐 한 1년 좀 지나고 나니까 괜찮아요. 뭐 사실 또 별 증상도 크게 없고 그러다가 뭐 이제 약도 잘 안 먹게 되고 그럼 나머지 생활들은 뭐 전 담배는 안 피니까 나머지 생활도 뭐 별다를 것 없이 그대로 이렇게 갔어요. 갔는데 이게 선거 때 제가 좀 스트레스를 좀 받았거든요, 사실은. 보궐선거 이제 그 유명한 이 순천에서 민주당이 진 선거. 유일하게 낙선한 선거. 유일한 이 보궐선거였는데 사실 저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열심히 했고 또 국회의원으로서도 일도 잘했다고 칭찬도 많이 받고 했는데 그 보궐선거에서 어느 한순간에 그냥 제가 참으로 나쁘고 참으로 일도 못하고 무능력한 국회의원으로 이렇게 전락을 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죠. 그러면 호흡도 곤란하고 숨쉬기도 곤란하고 누구 전화하면은 니 왜 호흡이 그렇게 가쁘냐. 그리고 저도 또 이 계단 올라가거나 또 좀 빠르게 걸으면은 숨이 가쁘고. 그래서 이제 아산병원을 이제 갔더니 바로 수술하자 다음 주에. 네, 수술하자고. 지금 뭐 당장 죽는 건 아니죠. 내가 이제 그랬더니 정신 나갔냐 당신. 이게 지금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압니까? 2주 후에 하기로 나왔죠. 나왔는데 그게 다 마무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인사도 해야 될 때는 해야 되고 뭐 어쨌든 진선거일수록 뒷마무리를 잘해줘야 되거든요. 나름대로 또 얼마나 저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을 그냥 내가 병원에 가야 되니까 수술 받아야 되니까 간다고 또 얘기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몸이 아프다고. 그래서 그냥 해놓고 다시 이제 또 올라와서 2주만 더 주라. 어머, 2주만 더 주면 안 됩니까? 한 했더니 달을 그러면 의사가 성질인지 진짜로 화를 내면서 당신 진짜 죽으려고 환장을 했냐 나한테 환장을 했냐 그러더라고요. 나오죠. 아니, 환장이라뇨. 이거 좀 수술 좀 늦게 한다고 뭐 문제 됩니까? 했더니 와, 진짜 답답하다. 이거는 지금 죽는 병이 죽는 거다 이거는 당신 숨 못 쉬면 죽지 않냐.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수술을 이제 할 수 없이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럼 나도 모르겠다는 거. 당신 알아서 해라. 당신 알아서 해라. 나도 이제 책임 못 진다. 그런데 뭐 어떻게 다른 데 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뭐 할 수 없이 알겠습니다. 이제 해놓고 그때까지도 제 아내하고 저만 알았거든요. 아무한테도 연락을 안 하고. 그런데 이제 막상 또 수술을 들어간다니까 얼마나 수술해야 되냐니까 한 10시간 정도 가까이 수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가슴을 열고 이제 그 폐동맥에 있는 혈전을 다 긁어내야 되는 거예요. 예, 그 어마어마한 큰 수술이라 그러더라고요. 수술하다 혈전이 그래, 내려가면 이제- 내가 또 뇌경색도 생겨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내하고 둘이만 알고 갈 수는 없더라고. 그래서 이제 저하고 아내하고 제 친구하고 셋만. 그래 갔는데 10시간이 훨씬 좀 더 넘게 수술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뭐 수술 잘 돼서 이제 뭐 그러고 나서 또 수술 잘 됐습니다. 잘 됐고 또 치료 잘 받고. 말씀하시는 게 지금 10시간 됐으면 신분 치고는 그래서 뭐 병원에서 또 이제 집에 하수도 고친 것 같이. 아니 정말 제가 그냥 정말 전 의원 그냥 무식해서 그런 거죠, 지금. 뭘 무식하면 몰라서. 용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정도로 진단을 저를 받으면 저는 곧 바로 올라갑니다. 정신 만들어서 바로 그 올라갑니다. 자리에서 해요. 진짜 무식한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제가 이제 핀잔을 지금도 많이 들어요. 왜 당신 그때 겁 없이 세상에 겁이 없어도 우리 아내뿐만 아니고 그것도 담당 주치 선생님도 저한테 세상에 자기 뭐 그렇게 많은 환자들을 봤지만 당신처럼 의원님처럼 이렇게 황당한 사람 처음 봤습니다. 이 소리는 저도 좀 들었거든요. 들었으나 아직 제가 할 일이 있고 아직 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운명은 제청이 나를 믿습니다. 그래서 그래 하는데 문제는 아무리 제가 낙천적이고 또 제가 건강을 타고났어도 관리는 관리대로 좀 해야 될 것이고
아무리 스트레스를 안 받아도 아무리 불규칙적인 생활을 하더라도 지킬 것은 좀 지키면서 네네. 또 운동은 또 좀 하면서 운동 관리를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대중교통도 타고 다니면서 걸어 다니고 5층 이상, 5층 이하는 걸어 다니고 네네. 아파트 집에 갈 때 아파트 10층은 걸어 올라가고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또 약도 잘 먹고 알겠습니다. 그런 생활하는데 아무 지장 없이 알겠습니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딱이에요. 정말. 진짜 정말 아니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스트레스 때문에 건강 이상이 올 정도인 거예요. 저 정도면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고. 사모님이 물론 뭐 너무 애간장이 타시고 그리고 또 2주 미루고 또 미루자고 그러셨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한 6개월 전에 예. 이제 준비를 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거의 약을 안 먹었더라고요. 나중에 봤더니 그 생각조차도 제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이제 이게 그 혈전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쌓여버린 거죠. 운동하느라고. 쌓여버린 거지. 그래서 그런 거죠. 그랬는데 뭐 어쨌든 지금 또 이제 아유 그럼요. 예. 나란 일도 몸이 건강하셔야 맞습니다. 좋은 일을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그 약을 더 챙겨 드셨어야지. 그러니까 지금 약 잘 챙겨 아우, 먹고 제 있습니다. 동생이었으면 그게 난리 났네요. 언론은 남편이었으면. 운동은 운동이 안 돼요. 안 돼요. 네. 혹시- 그리고 계단 올라가는 것도 그 유산소라고 하지만 그건 정말 조금밖에 안 되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거. 시간 내서 1시간은 운동하셔야 돼요. 잔소리꾼들 많네요. 예. 우리 마담님들이나 동치미 식구들은 스트레스 때문에 어느 순간 건강에 빡 하고 이상이 온 적 있나요? 저는 진짜 무디거든요. 이제 둔감하고 뭐 그러려니 그런데 그거는 제가 저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 머리로는 속이는데 몸은 못 속여요. 그리고 이 나이가 되면 열정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진짜 에너지가 줄어들어서 정신력으로 버틸 나이가 아니라는 거 아는데 저는 뭐 그럭저럭 건강했는데 저희 어머니 이제 돌아가시고 우리 어머니가 제일 자랑스러워 생각했던 자녀들끼리 이제 싸움이 나서 돈 문제 이게 아니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난 억울함?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숨이 확 막혀요. 숨이 안 쉬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체험을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운동도 안 하지만 아 이러다 죽는구나. 근데 그게 병원에 그래서 응급실에 실려갔더니 천식이 갑자기 급발성 천식이 온 거예요. 그래서 천식이 되면 체질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아토피 같이 돼요. 아토피랑 같은 병이. 같은 거예요. 면역력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래 받자 인정하자 이거 스트레스야. 그게 속여지는 것도 사실은 좋은 성격이고 예민한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아니 이게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돼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솔직히 오늘 나는 얘기 들으면서 이 병들 얘기 들으니까 병이 있어. 내 말이 나도 계속 듣는 얘기하고 잊어버리겠어. 너무 무서워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예. 받아서 말씀드리기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나이가 이제 61년생이니까 나이 꽤 많잖아요, 그죠? 예. 예. 근데 그렇게 내가 너보다 더 나이가 많지. 예,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액면가라든지 특별한 병이 없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저 사람은 스트레스를 안 받거나 뭐 이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제가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냐면 제가 예민한 로봇. 아니요, 1박 2년을 환자 본 적이 있어요. 1박 2년을 어떻게 봐요? 12월 31일 날 저녁 6시부터 환자 봐서 그 이듬해 1월 1일 날 새벽에 진료가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새벽 1시에 진료를 어이구. 끝나고 들어갔어요. 1박 2년이죠. 딱 들어가고 나니까 이제 1월 1일 날 노는 날이니까 쉬었어요. 쉬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얼굴에 지루성 피부염이라는 게 생겨요. 사람이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으면 여기 이렇게 코 주변에 각질이 일어나면서 뻘개지면서 가려움증이 생기고 따갑기도 해요. 이게 현대인들한테 굉장히 흔한 병이고 여기 있는 분 중에 몇 분 눈에 띄는 분도 있어요. 제가 그거 딱 걸리고 난 다음에 뭘 결정했을 것 같아요? 그만뒀어요? 병원 문 닫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단 한 번도 나는 그런 스트레스 질환이 내 몸에 나타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받은 거예요. 한 6개월 정리하고 딱 병원을 그만뒀어요. 어이구야. 결정은 하나예요. 얼굴에 지루성 피부염 조금 생겼어요. 뭐야? 아니, 전혀 무슨 지루하지 얘기냐면 않은 결정. 그게 지루성 피부염. 얼마나 내 몸의 면역이 떨어지고 그
정상적인 사람이 이 정도까지 나타났다는 얘기는 내 몸에 엄청나는 적신호예요. 근데 사람들은 건강을 대개는 심각한 병을 알아야 맞아. 이제 받아들이는데 암 정도는 와야지요. 저는 지루성 피부염스 병을 접은 거예요. 아니 그럼 형수가 정답이 뭐래요? 아니 정리한다니까 농담인 줄 알지. 근데 너가 분명히 동의하지 않았니? 그리고 뭐 애들 공부 다 끝나갈 대학 졸업하고 다 끝났고 우리 먹고 사는 돈 뭐 어차피 그렇게 많은 돈을 쓰는 사람이 아니니 지가 동의했고 그다음 병원 정리하면 또 이제 병원 판돈이 나오잖아요. 또 다 갖다 줬고 이걸로 살아 이제 알뜰하게 살면 사는 지장 없어 그만둔 거예요. 배부른 소리야. 배부른 소리가 아니라 큰 돈이 드는 게 아니라 저는 그 정도로 건강에 예민한 사람. 그래 그게 무슨 말인지 근데 알겠다. 이거는 이해되는 것 같아요. 저렇게 하셔야 될 안 건강하신 그러잖아요. 거야. 안 그러면 나중에 결정을 좀 내리는 큰 게. 병으로 앓게 되고 좀 더 그러다 보면 내 말이. 정말 가버린다는 네, 거죠. 맞아요. 저도 그 공감하는 게 저도 진료를 많이 줄였어요. 제가 작년에 얼마나 과로를 했냐면 1년 동안 8시간 이상 잔 게 10번이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숨을 이렇게 혼자 쉬는 거야. 한숨을. 내가 그러는데. 이렇게 쉬는 거야. 예. 이게 과부하가 걸린 거야. 이게 뭐냐면 심장이 혈액에 펌핑하는 힘이 떨어지는 거야. 너무나 요즘에 뇌화시키면. 내가 이렇게 숨을 쉬어야 편해지더라고요. 그래. 이게 그래서 가슴이 내가- 딱 메어지면서 여기가. 그게 과부하예요. 그러니까 수홍 씨도 방송을 좀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작년에 저를 위해서 제가 청심환을 만들어 먹었어요. 지금은 이제 안 만들어 먹어요. 왜냐면 일을 많이 줄였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은 8시간 확보가 좀 어렵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사람마다 징조가 다 달라요. 맞아요. 여기 있는 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떤 사람은 귀에서 소리가 나고 어떤 사람은 피부가 나빠지고 어떤 사람은 호흡이 가빠집니다. 그 징조를 아시면 반드시 그 징조에 해답이 있어요. 저희는 선수들은 보통 이제 올림픽이라는 큰 무대를 준비할 너무 때 스트레스야. 그리고 기대치가. 네, 맞아요. 전 세계가 쳐다보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운동 프로그램이 굉장히 좀 이렇게 타이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4탕씩 새벽, 오전, 오후, 야간으로 타임으로 해서 훈련을 하는데 네, 그래서 네, 저희는 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래서 그렇게 훈련을 다 하고 이제 올림픽에 출전을 해서 이제 제가 이제 은메달을 획득해서 한국에 돌아왔을 때였어요. 땅콩 검객이라고 좀 키가 작고 움직일 때 좀 제가 막 좀 이렇게 재빠르게 움직이는 걸 보고 좀 많이 좋아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요청이 왔었고 그래서 올림픽 끝나고 한 달 동안 이제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이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또 술자리를 또 안 갈 수 없는 자리들이 있어서 그렇죠, 지인들이. 네, 그래서 일주일에 거의 한 6번 정도를 계속 술자리를 하는데 강압적으로 이제 술을 자꾸 마셔야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근데 그런 거를 보시면서 어떤 한 분이 술을 잘 마셔야 운동을 잘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 옛날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았어. 그래서 제가 갑자기 욱해서 그러면 맞아. 술 잘 마시는 사람 데려다 운동 시키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한 적도 있고, 근데 그걸로 인해서 계속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니까 가기 싫은 데 가니까. 네, 예. 네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제가 급성 A형 간염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이제 입원을 하게 됐는데 응급실을 가자마자 피 검사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피 검사 결과가 일반인 간 수치가 240이면 저한테 5,070이라고 했어요. 5,070이라고 했어요. 아, 570이 아니라 네, 5,070이요? 그때 제가 확실히 기억하는 게 네. 이게 저기 지금 얘기했던 A형 간염은요, B형 간염하고 달리 걸리면 정말 뭐 아니면 도예요. 회복하면 멀쩡하게 회복이 되는데 안 되면 그것 때문에 그 전격성 간염으로 진행되면 돌아가시는 분도 많아요. 네, 저보고 이제 죽는다고 네. 빨리 입원하라고 해서 한 달 동안 입원을 하면서 저도 이제 운동을 계속 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냐고 여쭤봤더니 그냥 먹고 자고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먹고 자고 쉬면서 거의 한 달 만에 이제 회복이 돼서 다시 재기를 할 수 있었거든요. 어머, 세상에. 근데 온몸에 정말 노랗게 황달이 흰자위부터 온몸이 다 노랗게 황달이 왔었어요. 어머, 은메달을 땄는데 그 뒤에 그 스트레스를 스트레스 받을 때문에. 일이에요? 근데 저는 사실 결혼 생활 하면서는 스트레스가 정말 심했어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병명이 스트레스성 신경성 위염이에요. 일주일에 나흘은 체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뭐를 먹다가도 잘 체해.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지금 내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따로 살면서 체하지를 않아. 그리고 스트레스도 별로 없어. 그런데 왜 그때 그렇게 스트레스가 왔었나 생각하니까 욕심도 많았고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거와 또 애들 아빠가 생각하는 거와 다른 데서 부닥치는 여러 가지들이 내가 내 거를 내려놓는 것보다는 상대방께 너무 많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그게 나한테로 왔었고 정말 지금은 스트레스가 없고 너무 저 사는 지금의 상황이 너무 행복한 게 내가 욕심을 버릴 줄을 알았던 것 같아. 예, 그 이상으로 저한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지금은 되게 긍정적으로 좋은 생각하고 스트레스 안 받고 살아요. 아, 예. 오늘 저희가 이제 건강 얘기했으니까 네, 오랜만에 네. 동치미 특강 한번 가죠. 네. 보통은 이제 강사분들이 이제 얘기만 할 수 있는데 이번에 실제로 정말 그렇게 사시는 분이에요. 실천하는 예, 로봇 함익병이라고 예, 저희가 건강한 노년을 부르는 7가지 요소. 아유, 저분은 뭐 70까지도 하실 분인데 예, 저희가 한번 박수로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내용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좋은 노년,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7가지 비법이 있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요. 굉장히 쉬운 비법이기 때문에 따라주시면 되는데 이 출처의 내용은 뭐냐면 1939년부터 보스턴에 거주하는 하버드 대학생 한 300명, 예. 그다음에 그 도심에 좀 어렵게 사는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한 정도에 되는 사람 한 500명. 그래서 814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시작해서 매 2년마다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하고 매 5년마다 검진을 한 거예요. 건강검진을. 언제까지 했느냐? 70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800이 몇십 명을 70년을 데이터가 쌓인 거예요. 계속 쌓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아, 연구조사 결과라고 보시면 돼요. 예. 네. 거기에 돈이 있을 것 다음 슬라이드. 네. 자, 먼저 우리가 건강 그러는데 뭐가 건강한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건강이란 허약하거나 질병이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 그건 당연한 거고 그 외에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다음 제일 중요한 거 사회적으로 웰빙, 안녕한 상태이어야만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과연 우리 개인이 건강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안녕하지 못하면 내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병이 없다 그래도 건강하지 않은 거죠. 건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하버드 대학생 75세에서 80세까지 된 집단에 50살 때 어떠한 지표를 가졌느냐 해서 6가지 지표가 나오는 거예요. 1번이 뭐예요? 흡연량 많지 않음. 담배 안 피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야. 네, 담배를 피신 분들은 여기 보면 이제 빨간색이 행복하게 건강하게 산 사람, 그다음에 불행하고 병약한 사람이 녹색, 그다음에 회색으로 보이는 게 조기 사망. 이게 10세 이전에 돌아가신 장례식이군요. 네, 이런 이제 그룹을 나눠 놓은 거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산 사람들의 제 1번이 뭐냐면 담배 안 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다행인 게 뭐냐면 45세 이전에 하루에 한 곽 기준으로 20년 정도 핀 사람들은 끊기만 하면 아, 50세 이전에 끊으면 돼요? 끊으면 다 그전에 피웠던 거하고 그 70세, 80세 건강 상태하고는 별 영향 없더라는 거예요. 무조건 끊으라는 거예요. 예. 두 번째, 알코올 중독 경험이 없어야 된다. 이거예요. 중독? 술 안 먹어야 돼. 근데 우리가 알코올 중독이라 그러면 누구도 여기서 알코올 중독이라고 인정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창훈 씨가 알코올 중독. 근데 그 기준이 굉장히 넓어요. 알코올 중독 기준이 11가지가 있어요. 11가지 중독 기준 중에 2가지만 해당되면 중독에 들어가는 거예요. 11가지 기준을 제가 다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진 않겠는데 나 스스로 술을 먹다가 그만두지 못하고 계속 먹는다. 술이 술을 먹는다. 네. 술자리에 가면 술을 내가 끝까지 다 챙겨 먹는다, 술을 찾아다닌다, 뭐 이런 기준들이 11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보면 그냥 일상적으로 볼 때 다 해당되는 사람들이 남자들은 절반 이상. 우리나라 술자리 특히. 네. 이창훈 씨는 찾아다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니, 왜 지금. 여기서 먹다가 전화해서 또 와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금단 증상이 생겨서 손을 벌벌 떨 때만 중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그 전에 술 때문에 뭐 우리가 쓰러져서 필름 끊기고 다 중독 기준에 들어가요. 11가지는 여러분 인터넷에 알코올 중독 진단 기준 치면 다 나와요. 읽어보시고 2가지만 해당되면 치료를 요망하는 경우인데 그런 정도의 중독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산다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 그룹에서는 100%예요. 100개가.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 경험이 없어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 그다음에 그런 사람들은 그에 따라서 반드시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와, 이거 대박인데? 이게 결혼 생활? 결혼 생활, 안정적인 결혼 생활.
결혼 생활을 안정적으로 한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안 한 사람은 안 한 사람은 상관없어요. 없어요. 네. 아예 해당 사항이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건강한 부부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의논도 서로 하고 예를 들어서 술을 좀 많이 먹으면 끊으라고 잔소리도 할 거고 담배를 피면 피지 말라고 잔소리도 할 거고 그러면서 건강해질 수 있는 거죠. 사실은 흡연과 알코올 중독하고 결혼 생활하고는 연관이 특히 많이 되고 술하고는 결정적으로 영향이 많아요. 알코올 중독 경험이 있으면 대부분 이혼해요. 네. 다만 여기서 둘이 사이가 안 좋으면 잔소리가 안 하잖아요. 그렇죠?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정적이지 않은 거죠, 그 관계는. 뭐 따로따로 그냥 보고 있으면 알코올 중독이 악화되고 그러는 경우가 많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뭐예요? 운동. 규칙적인 운동. 규칙적인 운동. 제가 딱 하죠. 난 저것 때문에 죽겠구나. 난 저것 때문에 죽겠구나. 자, 이 규칙적인 운동이라 그러면 아까 지금 이제 뭐 온갖 선거 운동부터 시작해서 뭐 저기 별얘기 다 하는데 저작권 아니에요. 저작권 운동. 네. 전혀 아니고 운동은 일주일에 4번은 해야 돼요. 하루에 1시간은 꼭 하셔야 돼요. 업무인 줄 알았는데. 네. 1시간을 하는데 이제 4시간, 숨이 좀 4분만 차야 해야 돼요. 저는 2분 만에 숨 찰 수 있는. 아, 이게 천식 많이 그래서 아유, 강의가 안 된다. 그래서 운동을 전혀 안 하신 분들이 어떻게 운동을 시작하면 되냐? 요즘 동네 가면 다 길이 있잖아요. 파장된 뭐 이제 개울 옆에 천이 있잖아요. 둘레길 같이. 둘레길 다 있어요. 네. 거기 보면 또 500m, 1000m 단위로 표시도 다 해놔요. 예. 그래서 그걸 5km를 정하세요. 5km를 매일 걷든 뛰든 그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5km를 소화를 하라는 거예요. 처음에. 네. 그다음에 이제 5번째가 뭐냐면 체중이에요. 체중. 아, 근데 그게 많이 차이가 안 나는데 보니까. 아, 하버드 대학 그룹은 그런데 요 뒤에 다음 나오는 게 달라요. 이제 차이가 많이 나요. 그다음에 이게 마지막 6번째인데 이 성숙한 방어 기제 이런 말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되는데 뭐냐면 그 우리 정서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건? 너무 조바심을 내고 가슴 졸이고 심장 벌렁거리고 그러면 그게 병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둔감병을 얘기하는군요. 약간 좀 담담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그다음에 또 이제 미성숙한 사람들은 뭐냐면 남 탓을 해요. 부모 탓, 그다음에 뭐 조상 탓, 이웃 탓, 세상 탓, 남 탓을 하는 거예요. 난 남 탓은 정말 안 해.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경우가 아주 미성숙한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정신만 안 좋은 게 아니라 그게 육체를 갉아먹는다는 거예요. 완전. 50대 이랬던 사람들이 그 뒤에 25년을 더 조사해봤더니 75세에서 80세까지 건강하게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난 60이니까 다 끝났어. 그건 아니죠. 60대라도 하면 또 그 후의 삶이 훨씬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60대 분들이 아유 내가 얼마나 산다고. 우리 장모님이 늘 한 얘기예요. 이 나이.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는 60을 얘기하는데 지금 87세거든요. 아직까지 살아계시잖아요. 제가 살 때라는 얘기를 맨날 하면 내가 얼마나 산다고 맛있는 거 먹어야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건강하게 다 살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은 80대 이상을 다 살게 돼 있어요, 평균적으로. 그러므로 지금 내 나이가 절대로 늦은 나이가 아니니 이런 6가지 기준을 꼭 맞춰서 한 원장님, 지금 하버드 대생으로 지금 한 데이터잖아요. 그 다음 슬라이드가 이제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 다음 슬라이드. 끝난 줄 알고. 자, 이너시티라는 게 뭐냐면 도심에 어렵게 공부하고 저기 생활 환경이 좀 안 좋은 사람들을 봤더니 여기서 이 사람이 연구 결과를 어떻게 잡았냐면 65세에서 70으로 잡았어요. 하버드 대학 그룹보다 10년 아래로 잡았어요. 왜 그렇게 잡았냐 그랬더니 이 65세, 70세 그룹이 75세, 80세 그룹하고 나이가 건강 상태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7번째가 뭐냐면 교육기간이에요. 교육을 길게 받은 사람이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아, 행복하다고요? 네. 교육 기간이 긴 사람이? 교육기간이 내가 교육을 받는 배우는 기간이 길어진 사람이 왜 좋으냐 그랬더니 IQ가 좋고 아는 게 많아서가 아니에요. 교육을 꾸준히 받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 관리를 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 뭘 계속 배우시더라고. 풍성한 뭐 인간관계. 배우시더라고. 그다음에 그 교육이라는 게 해보면 알지만 다 재미없는 일이잖아요. 그걸 꾹 참고 한 인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외려 반영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이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던 이너시티, 그 도심에 살았던 그 500명의 고등학교 중퇴 내지 고졸자들도 그 뒤에 자기가 공부를 더 길게 오래 했던 사람, 결국은 자기 관리와 인내심이 있던 사람들이 훨씬 건강하고 오래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7번째 비교 대상 없는 게 교육기간이에요. 자, 오드 레이쇼라고 승산비라고 적혀 있잖아요. 네. 저게
1보다 높을수록 연관관계가 높은 거예요. 와, 흡연 진짜 높네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담배를 안 핀 사람은 좋은 대학을 나왔든 고등학교밖에 졸업을 다 못했든 불행하네. 상관없이 무조건 담배 안 핀 사람들이 좋은 거예요. 그다음에 안정적인 결혼 생활 보시면 외려 어려웠던 그룹에서 부부가 화합하면 잘 산다는 거예요. 이노 씨 2.75가 높다는 건 뭐냐면 집이 어렵게 자랐지만 좋은 부부 관계가 되면 훨씬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결혼이 그다음에- 건강에 해롭군요. 건강이 좋다니까요. 정말 안정적인 결혼이 별로 없잖아.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있어요. 불행한 결혼이 많잖아. 결혼을 안정화 시키세요. 그다음에 알코올 남용 같은 게 하버드 집단에 없잖아요. 왜 없냐 그러면 한 명도 없었어요. 왜? 하버드의 그 집단에서는 중독이 행복하게 산 사람들 중에는 알코올 중독자가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행복하게 산 사람 중에. 행복하게 산 사람들. 그래서 술도 내가 절제해서 오늘 그만 먹을 거야 라는 게 안 되면 그건 강제적인 방법으로 치료받고 끊어야 돼요. 우리는 술 먹고 주사를 한 번 하면 제 친구 술 많이 먹어서 그래.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주사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앞에 거 보여준 거는 내 노력으로 되는 거예요. 아까 지금 내가 설명드린 7가지는 내 노력으로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돈이 없어서 내가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어도 돈을 조금 벌고 난 다음에 다시 대학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노력으로 되는데 이 나머지 이 5가지는 내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울증 더 많아. 우울증 같은 경우에 저게는 가족력이 있어요. 유전적 요인이 굉장히 강한 한 6대4 정도로 가족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통제가 불가능한 거죠. 심하게 높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셋째, 네 번째를 한번 보세요. 부모의 사회계층이 높다. 그다음에 아들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이것들하고 저기 연관관계를 보시면 전부 1하고 1 이하예요. 80 이후에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는 아무 관계 없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네. 관계가 없네. 왜냐면 1 이하잖아요. 0.99, 0.98 이렇게 나온 게 무슨 얘기냐면 별 연관관계 없다는 거예요. 어릴 때 부모 덕 보고 잘 살았다 그래서 내 노후가 반드시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맞아. 무슨 얘기인지. 부모 탓하면 안 되겠네. 심지어는 수명도 보면 수명도 있어. 별 연관관계 없다는 거예요. 장수 집안은 그럼 헛거네요.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예외는 자기의 노력이 있지만은 훨씬 더 연관이 할아버지 많다는 거죠. 할머니부터 알코올 중독이나 그러니까 다 술을 안 없었겠죠. 마시니까. 그러니까 여러 다른 요인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내 건강과 나의 노후의 행복도는 나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많다. 여기서 우울증 빼고 나면 다 본인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그 책과 상관없는 나의 임상 경험을 갖고 여러분들한테 건강 상식을 전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병이 만들어지는 원인은 크게는 2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건강의 양태, 또 하나는 환경적인 요인. 지금 얘기했던 흡연, 뭐 알코올 중독, 비만, 운동 안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환경적인 요인이죠. 그러나 뭐 당뇨라든지 이런 병들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유전적 요인이 있어요. 근데 내가 내과 의사가 아니니까 피부과니까 예를 들어서 대머리, 남성형 탈모, 저 같은 경우에 대머리잖아요. 대머리예요? 가발이에요? 아니요, 약 먹고 사는 대머리.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은 대머리 인자가 있으니까 냅둔 머리 다 빠지고 없거든요. 그러니까 약 먹은 지 한 20년 다 돼가는데 약을 먹고 머리카락을 붙들어 놓는 거죠. 이게 그런 식으로 이 대머리란 질환은 한 80 내지 90%가 가족력이 있어요. 네. 나머지 1, 20%가 이제 스트레스나 외부적인 요인이 작용하는 거죠. 우리가 또 흔히 알고 있는 아토피 피부염 환경탓 많이 하는데 한 60%, 70%가 가족력이 있어요. 아토피가 환경 아니에요? 환경적인 요인도 내적 일부 인자가 있으나 있으니까 나오겠지. 인자가 훨씬 더 많은 차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또 흔히 알고 있는 아토피 피부염 환경탓 많이 하는데 한 60%, 70%가 가족력이 있어요. 아토피가 환경 아니에요? 환경적인 요인도 내적 일부 인자가 있으나 있으니까 나오겠지. 인자가 훨씬 더 많은 차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검진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검진을 받아야 된다, 검진 받아야 된다. 그냥 두루 이렇게 하는 부패식 검사보다는 내 조상들이 무슨 병을 앓았는지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아버지, 뭐 삼촌, 할아버지, 할머니가 고혈압의 뇌졸중으로 돌아가셨어요. 아버님은 이제 위암이 있었지만 아버지도 고혈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고혈압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쓰죠. 그래서 늘 운동하고 체중을 정상으로 유지하고 짜게 먹지 않고 뭐 그런 노력을 하고 사는 거예요. 콜레스테롤 정상으로 유지를 하고. 그러면 혈압 재볼 필요가 없어요. 좀 딱 재면 120에 80이에요. 만일에 이게 무너진다면 이제 남들보다 내가 고혈압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족력 중에 고혈압이 있든 당뇨가 있든 무슨 심각한 내과적 질환이 있었다 그러면 내가 거기에 신경 써서 몸 관리를 해야 돼요.
나는 괜찮아? 아니에요. 예외 없어요. 그래서 후천적인 환경적인 요인을 잘 컨트롤해주면 가족력이 있어도 그게 발현되지 않고 잠재되는 거죠. 그거는 내 노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보면 하버드 대학에서 70년 연구한 거나 그냥 몇십 년 환자 보고 느끼는 그 감이나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검진을 받을 때 그냥 오늘 피부 봐보니까 건강하고 괜찮아? 아니에요. 그 믿을 게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서 이상이 나올 정도면 심각하게 병이 진행된 거예요. 이미 뿌리까지 간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지루성 피부염 냈는데 병원 그만뒀다 그러니까 그딴 걸 가지고 뭐 그만두고 그래? 그거는 나한테는 소중한 거예요. 왜냐면 내가 그 스트레스를 아마 계속 받았다면 지금쯤 혈압약 먹고 있을 거예요. 맞아요. 자, 이게 이제 작년에 나온 논문이에요. 우리가 잠자는 걸 예사로 생각하잖아요. 그냥 뭐 피곤하면 자면 되지. 아니에요. 여기는 수면 시간은 똑같아요. 7시간 내지 8시간의 수면 양을 똑같이 유지하는 두 그룹이에요. 7시, 8시. 아침형 인간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10시, 11시에 자서 아침에 5시, 6시쯤에 일어나는 사람. 7, 8시간을 자야 될 시간에 자는 사람이 아침형 인간이고 올빼미형 인간 그냥 뭐 되는 대로 오늘은 날밤 새고 내일은 하루 종일 퍼져 자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올빼미형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연구 대상은 48만 명이에요. 엄청 48만 명을 6년 반 동안 조사했어요. 그러니까 그 6년 반 동안에 그냥 단지 늦게 잤다는 이유만으로. 아니 동치미가 10시에 끝나는데. 그래서 토요일 날 밤에만 토요일 날 밤에 동치미 볼 때만 조금 늦게 주무시고 나머지 일찍 주무셔야 돼요. 좋은데 멘트? 그래서 이 정도로 사망률이 차이가 나죠. 그다음에 정신질환의 발병될 가능성이 200% 높아요. 정신질환까지. 그 외 나머지 질환들도 보면 별거하고 자는 거가 상관없어 보이잖아요. 내가 늦게 자나 일찍 자나 뭔 상관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20, 30% 정도는 발병률이 높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옛날에 도덕 시간에 배웠던 새나라의 어린이처럼 새나라의 어린이. 그렇게 윤경 사는 키우고. 게 우리가 참 건강을 유지하는 옛날 공익 광고였던 거 어린이 여러분 잠잘 시간입니다. 이거 다시 근데 꼭 잤는데 9시에. 그래서 그거 일찍 보자마자 자고 일찍 일어나야 돼요.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한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들도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냥 괜히 뭐 하버드의 연구 결과가 어떻고 뭐 6년 반 동안의 연구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나도 아는 얘기야. 이런 얘기 쉽게들 할 수 있어요. 다 아는 내용이죠. 그죠? 처음 듣는 내용은 없잖아요. 맞아요.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실천하는 건 또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지금 이 얘기 말씀드렸던 그 한 7가지에다가 더하기 자는 시간까지만 해서 한 8가지 정도만 꼬박꼬박 잘 챙겨서 하신다면 정말 여러분들의 노후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가 되지 않을까.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